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자녀 교육 힘들죠? 이상덕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 인문학은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아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인문학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필요한 그런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과 고전과 철학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기회를 놓치거나 가까이 하지 않고 또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문학 열풍이 세계적으로 불고 우리나라에도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특별히 인문과 고전 철학에 대해서 쉽게 공부하고 또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끝까지 듣고 나면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순간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유튜브를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초등학생부터 성인들까지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또 인문학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은 아주 중요한 학문이고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인문학을 깊이 있게 하다가 보면 자기 분야의 모든 전공을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것이 이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학문, 모든 학문의 근본적이고 근원이 되기도 하고 기초가 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문이라고 하면은 학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과학이 있고 하나는 인문학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과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과학 또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과학적 존재를 연구하는 것이고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와 그 인간의 본질을 탐구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인문학은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서 그리스와 로마를 거치면서 고전 교육의 핵심이 되기도 했고 18세기 프랑스, 19세기 영국과 미국에 도착을 해서 그분들이 공부하면서 미국에서는 교양 교육으로 또 교양 교육의 기본서로 이거 인문과 고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계적인 천재 또 세계적인 부자들 상위 1%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교육 중 하나가 최근에 되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인문 고전의 열풍을 일으킨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죠. 1000년이 넘은 지혜의 산삼을 두뇌에 실컷 먹이기를 원한다. 이것이 인문과 고전이라 라고 인문과 고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작 뉴턴, 윈스턴 처칠, 토마스 에디슨 이런 사람은 초등학교 시절에 줄곧 꼴찌를 하면서 지적 능력이 좀 부족해서 공교육에서 따라갈 수가 없었지만 부모님과 선생님과 인문고전을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나중에는 천재로 거듭난 이런 유명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고전은 수준 높은 교육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창조적인 경영 능력도 이제 CEO들에게 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CEO들이 자기 기업을 크게 성장시키기도 하고 아주 가치 있는 기업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이병철 회장과 현대 정주영 회장이 인문고전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2대 그러니까 현대와 삼성 두 그룹을 만들었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과 일론 머스크,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유명인들이 인문고전을 통해서 그들의 경영 방법을 구축해서 자신의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인문고전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과 주식을 나는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유명한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신이 나에게 한 가지 지금 재능을 준다면 책을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하는 능력을 나는 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독서의 중요성, 독서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패션 브랜드 중에서도 세상에 다 따라가는 그 유행을 쫓아가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해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명품 베네통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이탈리아에 극심한 불황이 왔는데도 섬세한 색채 감각으로 생동감 넘치는 알록달록한 스웨터를 만들어내서 아주 히트를 친 유명한 베네통이죠. 그는 인문학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기하학을 뼈대로 색채를 감각적으로 집어넣음으로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탈리아의 그 불황 속에서 어둡고 짙은 블랙이었던 그 시대에 색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동감을 주고 사회를 일으킨 유명한 디자인이 되었죠. 그래서 인간 본성을 보여주면서 베네통은 광고에도 역시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는 연대감을 가지는 이런 유명한 광고를 만들어서 통합 유나이티드 정신을 보여줌으로 통해서 창조적인 그 광고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현재 베네통이 가치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고 유명하게 만들어진 사실이 인문학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920년대에 한 브랜드만 더 얘기한다면 1920년대에 문학과 예술과 인문학적 인물이었던 코코 샤넬이 창조적인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패션 트렌드에 충족시킴으로 명품 샤넬이 만들어졌죠. 샤넬은 사회적 편견과 성적 차별에서 벗어나서 혁명적인 디자인으로 패션계에 새바람을 일으켰고 1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비결이 인문학과 고전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조각가 미켈란첼로, 수학자 파스칼, 음악가 바흐, 핸델 모두 인문과 고전과 철학과 신학에 심취했던 위인들이고 거기서부터 영혼을 울리는 또 심금을 울리는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영적인 면들을 깊이 있게 파헤칠 수 있는 게 인문 고전이기도 하고 또 인문과 고전을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또 미처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또 그 사고를 또 그런 패션 트렌드를 또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 통해서 유명한 회사들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은 사고하고 질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주입식이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도 여기 인문학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 인문학 열풍이 불어서 작고 큰 논술학원 또 독서클럽이라든가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금 현재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도 하고 학생들이 가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독서 논술 학원에 가면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줄거리를 정리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수능이나 논술 준비를 하면서 단락별로 이해도 하고 이런 사실 어쩌면은 똑같은 주입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우리 지금 현재 독서 논술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이 교육부에서 학생들이 그동안에는 주입식으로 암기식으로 문제 막 풀던 이런 기계적인 또 아이들을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던 이런 수능 교육 또 수능을 위한 교육에서 좀 탈피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또 질문하는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짜 개인적인 핵심 역량이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교육의 미래가 있는 인재가 양성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 교육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철학자 중에서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사회가 변하려면 교육이 변해야 된다라는 말을 일찍부터 얘기를 했고
2500년 전에 플라톤은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아이들의 영혼이 지혜에 배고파서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욕망이, 욕심이 마음속에서 물일 듯 불일 듯 일어나는 게 만드는 것이 이게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사실은 세계적인 교육을 보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길러주고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러주는 것이 세계적인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도 사실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획기적인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인문학을 쉽게 접하고 쉽게 공부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인문학 프로그램은 옛날 성현들의 지혜를 토대로 인간의 삶, 그 본질, 문화를 탐구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혀주고 요런 인문학과 그리고 추상화를 통해서 추상화는 이제 압축된 표현을 추상화 한 곳에 넣어놨는데 이런 표현을 접목해서 자유롭게 인문학 공부를 하고 또 추상화를 보면서 장기 기억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 논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패럴렉스 인문 아트라는 이 논술 프로그램은 생각열기 특허 학습법을 이미 특허를 받아서 이것 학습법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기존 교육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인문학과 추상화를 융합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맞는 컨텐츠를 쉽고 재밌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곳에 가서 패럴렉스라고 치면은 다양한 소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셔도 되고 또 많은 학원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공부는 끝이 없겠지만 이 패럴렉스 인문아트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위해서 3년 과정으로 수능 전까지 3년 과정으로 해놓고 3년이 지나고 나면은 3년을 인문아트 또 패럴렉스 공부를 하고 나면은 스스로 인문학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기에 인문학 공부를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1년 과정은 생각 열기 훈련 과정, 생각을 열고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2년째는 그 생각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3년째는 논술력을 강화해서 수능 논술, 대입 논술을 볼 수 있는 요까지 만들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3년 과정을 통해서 효율적이게 공부 습관을 형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메타인지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비판적인 사고 함량을 통해서 또 이 커리큘럼 전반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모든 과목, 모든 서브젝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이 패럴렉스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통 독서 논술하고는 스스로 책을 읽고 발표를 하고 글 쓰고 뭐 이렇게 대충 단순하게 흘러가지만 패럴렉스 프로그램은 그 하이브리드 러닝 솔루션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또 이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언제 어디서나 보면서 듣고 또 이해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 학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쩌면 인문학과 고전은 2000년 5,000년 전에 이게 인문과 고전과 철학이지만 현대에 맞게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서 또 인문학과 또 추상화와 또 하이브리드 러닝으로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 놓은 아주 공부하기 용이하도록 만들어 놓은 특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학습한 고전 내용을 또 와서 같이 토론하고 있는 학생들끼리 또 토론하고 있는 성인들끼리 같이 토론을 하고 그 내용을 서로가 또 하브루타식으로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내가 몰랐던 것,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저 사람이 생각했던 것을 저 사람이 사유한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에는 세계 천재 학습법이 들어있어요. 그 세계 3대 천재가 있는데 그 세계 3대 천재들이 공부한 공부 학습법이 들어있는데 이건 아마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고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공부를 가장 잘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생기고 가장 학자였던 사람은 누구냐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죠. 이분은 초서학습법이라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책이 나와 있는데 시중에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유명한 촉서학습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또 재기록하는 이 초서학습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의 그 학습법인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은 자기가 공부한 것을 정리해서 남에게 가르치고 아빠나 또 동생에게 가르쳐보고 또 그분들에게 다시 조언을 받는 이런 식으로 존 스튜어트 밀의 학습법이 들어있고 요거는 어쩌면은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메타인지 학습법이 들어있는 존 스튜어트 밀의 학습법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소크라테스의 사유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학습법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천재 학습법이 패럴렉스 학습 프로그램의 인문아트 학습법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공부할 때에 지겹지 않고 안에 내용을 서로 공부를 하고 또 의논하고 또 토론하고 또 자기 것을 발표하고 글을 쓸 수 있는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년을 공부하고 나면은 사실은 공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전에 12명의 학생들을 뽑아서 패럴렉스 프로그램을 직접 공부를 시키고 있고 현재 저도 이 패럴렉스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플라톤의 국가론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거의 다 끝나가고 그 다음에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유론도 있고 뒤에 책이 3년 과정으로 있는 것을 꾸준하게 지금 현재 공부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럴렉스 인문아트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프로그램 그리고 그 고전 속에 이런 프로그램 이런 그 지혜들을 이 학습으로 통해서 하이브리드 러닝으로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깊이 있게 공부함으로 통해서 스스로도 깨어나고 또 철이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쉬운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은 이것을 보면서 또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기도 하고 또 혹시나 이것을 듣는 분들이 학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패럴렉스 프로그램을 한번 도입해 보시면 학원의 성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논술 학원이나 또 많은 기존 국어 학원이나 또 많은 영어 학원이나 이런 학원들에서 모든 과목에 이 논술 그러니까 인문 아트 또 인문 고전 또 철학들이 아이들이 알아야 수능 모든 서브젝트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서 많은 시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패럴렉스는 진짜 인문학을 처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처음 초등이나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이 처음 인문과 고전을 접하겠다, 시작하겠다, 도입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댓글에다가 저에게 연락을 하시겠다고 달아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이메일을 주시면 이메일로 제가 연락을 해드리겠고 그리고 또 그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전화로 해드려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인문과 고전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인문과 고전과 철학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고 또 자기 스스로 철이 들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미래의 훌륭한 리더들 또 인재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바라고 오늘 유튜브를 이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또 인문과 고전과 영어와 여러 분야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